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세무조사 주요 추징 사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림 파일로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입니다. 12월 7일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뭐냐면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이죠. 다양한 유형의 변칙적 탈루 행위를 적발했다라고 해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그림 파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친인척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차용해가지고서 한 부분들에 대한 거네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인척의 차용 계좌 차용을 해서 우회 증여해서 증여세를 탄류한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신고소득 수준이 부족한 A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결과가 되는 거죠.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아파트를 취득했네요. 5촌 인척 B로부터 수억 원을 차입하여 차용증과 이자를 지급 내역을 제시했으나,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돈을 빌려준 형태가 되고 차용증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하고 이자까지 지급을 했네요. 했으나 A의 부친이 모친인 B의 모친인 C에게 자금을 송금한 후에 B에게 이를 다시 A에게 줘가지고선 A가 고가 아파트를 사게 했네요. 전형적인 금전 차입에 대한 가장해서 한 증여세 탈루 부분들에 대한 거 보죠.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우회 증여를 하게 되는 거죠.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 정도 고가 아파트면은 기본적으로 다 뭐 30억 정도 이상 가게 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한 10억 4천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이것을 갖다 안 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결과적인 건 걸렸네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거나 상환할 능력이 증여세가 과세가 된 부분들에 대한 거네요. 오케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근로자 A가 자금 조달 계획서상, 금융기관 차입금과 부친으로부터 수억 원을 차입하고 난 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차입금 적정 여부를 확인하게 조사한 결과가 되는 거죠. 오케이. 특별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없는데 고가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아무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봤을 때에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게 결코 이게 나오지 않는 그런 차입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자, 그래서 한번 들어봐요. 소득이 미미하고 30년에 걸친 차용 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 부친금 받은 차용 계획이 허위인 것으로 하게 됐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친구가 수입이 굉장히 미미해요. 또 차용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면 30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환하겠다. 그런 수입이 미미한 상황에서 이것도 가는 것도 이것도 불가능한 거고 여기에다가 만약 그러다 은행의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것을 상환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뒤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허위 계약서로다가 작성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거야. 부친으로부터 거액에 대한 것을 차입했지만 사실은 뭐냐 그렇지 않은 허위 계약서다 이거죠. 그래서 뭐를 했다?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걸 수억 원을 추징했다라고 하는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사례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친이 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 자금을 대신 지급해 준 형태가 되네요. 오케이. 그 내용에 대한 것들도 좀 보도록 하죠. 자,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 부부가 공동의 명의로 갭 투자를 해요. 공동의 명의로다가 갭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갭 투자를 해가지고선 여탄의 집을 가지고서 이제 취득하게 되고요. 또 고액의 전세로다가 해가지고서 또 집을 해서 거주하게 되네요. 오케이. 갭 투자한 아파트의 취득 시 재력가인 모친이 수억 원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급하고 또 전세 자금도 마찬가지로 또 줬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인 건 나왔네요. 그러면 결과적인 게 어떻게 되겠어요? 모친 B가 결과적인 자녀한테는 뭐를 한 거가 되는 거죠? 증여한 형태가 될 거고요. 자녀한테는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부분들에 대한 것은 본래 10년 이렇게 되고 10년 뒤에 다시 세팅이 되는 거고 사이의 부분들에 대한 건 상속인 외의 부분들에 되는 거니까 사이한테 준 거는 5년 뒤에 다시 세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려다 보니까
세금도 너무 많고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 그대로다가 맞지 않는 수입을 가져왔던 거죠. 결과적으로 부모가 재력가인 부모가 다 내려준 형태가 결과적으로 아무리 저것도 있다 하더라도 걸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증여세가 부과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뻔한 부분들에 대한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진행하실 분들이 의외로 더 사실 많고 계세요. 오케이. 사례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4번 부분들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뭐냐 그러면 허위 차익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친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갖다가 받은 거예요. 허위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작성을 한 다음에 부모, 부친,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돼? 고액의 전세 자금 부분들을 받아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들어갔네요. 오케이. 신고 소득이 미미한 자녀. 마찬가지 자녀들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이 자금 출처를 만들어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고 소득이 미미한 자녀가 수십억에 달하는 고액의 전세로 거주하며 고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부친으로부터 전세 자금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이자 지급하려면 몇 프로 지급한다 그랬었죠.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된다? 4.6%까지는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오케이.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갚을 의사도 없음이 확인돼서 결과적으로 갚을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야? 결과적으로 증여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추징당하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중요한 자산가 분들이 체크할 게 뭐냐 그러면 자녀들의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해 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금 출처. 그러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자녀들 부분들을 법인에 이제 주주로 데리고 들어와서 자녀들한테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주는 의미도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그 배당이라고 하는 것이 배당 소득세가 뭐보다는 작기 때문에 증여세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속세보다 이런 게 작기 때문에 배당으로다가 아예 뽑아서 그네들이 젊었을 적에 이렇게 집을 사주게 되는 자금 출처원을 소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잘 첨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례 5번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네요. 오케이.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고 소득이 적은 사업자가 고가의 부동산을 갖다가 취득을 했어요. 이렇게. 오케이. 말 그대로 신고 소득은 너무 작은 거야. 이에 대한 것은 국세청에다 신고하는 건 너무 작은 형태가 되는 거죠. 부동산 자금 취득에 대한 수증 혐의는 없어. 막상 조사해 보니까 이거에 대한 자금 부분들에 대한 거는 소명이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스포츠 클럽 수강료를 계좌 이체를 받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어. 받아가지고서 어떻게 되겠어요? 말리다가 스포츠 센터에 놓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누락 혐의가 있죠. 그래서 통합조사로 전환이 됐다는 거야. 통합조사. 그러니까 본래 그것이 아니라 이거가 이상해. 그러니까 전체를 다 털어가지고 이분에 대한 전체를 던져가지고 조사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전환을 시켰어. 그래서 수익 금액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 계좌로 들어와서 본인이 이용했던 거에 대해서 누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제 알아냈고 그것을 뽑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추징하고 또 어떻게 되었어요? 현금영수 10만 원 이상 부분들에 대한 거 미발급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되는 거 아시죠? 이제는 의무화됐다는 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서도 추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오케이. 자, 사례 6번이에요. 개인 명의 학원과 법인 명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수령하고 신고 누락한 자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봐봐요. 개인 명의의 학원이 하나가 있고요. 법인 명의의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오케이. 운영하는 자가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대요. 신고 소득이 워낙 여기에서 이렇게 번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는 어떻게 했대? 굉장히 미미했대요. 미미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세금을 탈루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이유예요. 사업용 계좌가 아닌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의 계좌로다 학원 수강료를 받아 입금받아 신고 누락한 사실과 오케이. 법은 학원의 수익 금액을 개인 계좌로 입금받아. 이 개인 부분들에 대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법인 부분들에 대한 것은 법인으로다가 받았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누가 받다? 말 그대로 수강생한테 통해서 개인으로다가 받았다는 거죠. 오케이. 신고로 누락한 자금을 유출한 사실 부분들에 대한 것이 나와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누락했으니까 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법인도 마찬가지에 뭐 했어요? 법인세를 추징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아직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이런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사례 7번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사례 7번.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우리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자력이 없는 연소자, 소득이 미미한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 뭐냐 그러면 자녀들한테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금 출처가 소명이 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근무를 시켜서 근로소득세를 발생을 시키던 주주로 해가지고서 발생을 시키던 어떻든 간에 배당으로 다 발생을 시키든 간에 자녀들한테의 자금 출처 부분들에 대한 소명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향후 방향인 것 같아요. 오케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금 출처 조사 제도는 선정이 됐어. 자리가 없는 애가 너무 비싼 아파트 살고 그러니까 선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축산업을 영위하는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과 현금을 그냥 증여받은 거야. 신고도 없이. 그 다음에 부친의 소득 금액이 또한 마찬가지로 적어. 부친의 마찬가지 수익 금액에 대한 신고 누락이 일어났네요. 오케이. 신고 누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친의 소득 금액이 적어 조사 범위를 확대한 거야. 확대해서 수익 금액을, 왜냐면 너무나 적은 부분들에 대한 거죠. 수익 금액을 누락했었죠. 여기서도 한번 체크가 되고요. 또 하나, 누락한 사람이 어떻게 자녀들한테 해가지고서 이렇게 고가 아파트를 해서 해줄 수 있던 정도로 어떻게 작은 부분이 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두 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아버지한테까지 오히려 이제 올라가가지고서 조사를 범위를 확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부친 부분들에 대한 것은 뭐 이거를 누락했으니까 소득세 부분들에 대한 거고요. 자녀한테 현금을 증여한 부분들에 대한 건 뭐다? 증여세, 매도권 부분들에 대한 거를 추징하게 됐다. 오케이. 자, 사례 8번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사례 8번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자, 다수의 주택 및 상가 등을 취득하고 과정에서 취득자금 편법징이에요. 자, 뚜렷한 직업 및 소득이 없는 비가, 여기서 계속 자녀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국세청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자녀를 통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우회적으로다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해서 자녀한테 뭐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건 불법적인 증여 부분들에 대한 걸 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뚜렷한 직업을 만들어 주시고요. 소득이 없는 소득에 대한 것을 뚜렷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녀들이 만들던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거에 대한 자금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반드시 미리 준비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오케이. 소득이 없는 자가 닷건에 주택 및 상가, 부동산 등을 수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취득해요. B의 자금 출처를 검증했다. 얘 능력이, 작업이 없다는데 소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다 샀냐 이거죠. 임대업자 B가, 임대업자 모친 A가 임대료 수익 중 일부를 현금으로 관리했어. 오케이? B의 계좌로다가 그냥 무통장 입금시키거나 지인 및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통해 B의 계좌를 우회 입금을 또 하는 형태가 되고요. 자, B는 동금원으로 어디 소재 고가 주택 및 상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증여세 신고 부분들에 대한 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신고예요. 오케이? 무신고 부분들에 대한 거. 신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는 신고 안 하게 되게 되면 국가는 당연하게 어떻게 되냐? 부동산 취득자금 변축 증여분에 대해서 증여세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어떻게 이룰 수가 있냐 이거죠. 그 다음에 제3자 모친께서 제3자를 통해서 발생될 수 있고도 본인이 받지 않고 이거를 자녀한테 해가지고 자녀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가지고 샀대. 소득이 없대. 소득이 미미하대. 뚜렷한 직업이 없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 명의를 사는 거는 다 부분들에 대한 불법 증여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 체크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국세청에서 2020년 12월 탈루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유형 형태에 대해서 그림 파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더 좋은 정보로다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